매체와 공학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체계적인 수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수업 설계는 요구와 문제를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수업 내용, 방법, 평가 등에 이르는 교수 체제의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하며 조정해 나가는 일련의 전략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특정한 학습자가 특정의 학습 내용을 배우기 위해 학습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최적의 교수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해보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매체와 공학을 결합하는 수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절차적 지침서로 수업 설계 모형으로는 어슈어 모형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어슈어 모형은 교사가 수업 과정에 사용하는 매체들을 적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수업 설계 모형입니다. 수업 후 학습자와 수업 과정 모두 평가하는 모형입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어떠한 것을 평가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수업 매체와 공학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어떻게 체계적으로 계획할 것인가를 검토합니다. 이를 어슈어라고 하는 첫 머리 글자를 딴 절차적 모델을 만들었는데 어슈어란 효과적인 수업을 보증한다라는 의미도 내포합니다. 자, 그럼 어슈어 모형은 어떤 요소들이 있나 살펴볼까요? 학습자 분석인 Analyze Learner, 목표 진술인 State Objectives, 방법 매체 및 자료 선정인 Select Method Media and Materials, 매체와 자료의 활용인 Utilize Media and Materials, 학습자 참여인 Require Learner Participation, 평가와 수정인 Evaluate and Revise로 6단계입니다. 자, 그럼 어슈어 모형의 6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학습자 분석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학습자는 크게 일반적인 특성, 학습자의 출발점 행동, 학습 양식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특성으로 연령, 학력, 직업이나 지위, 지적인 적성, 문화와 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등을 분석하여 학습자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친숙한 학습자를 가르치는 교사는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 수 있으며 특성들을 다른 집단 리더들과 이야기 또는 질문을 통해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출발점 행동이라 하면 선수 요건과 같은 의미로 새로운 학습을 시작하기 이전에 학생이 지니고 있는 지식, 기능 및 태도를 의미합니다. 출발점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비공식적인 수단과 공식적인 수단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출발점 검사는 교사가 학습자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방법과 매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습자 분석을 위해서 학습 양식을 파악해야 합니다. 학습 양식은 한 개인이 학습 환경을 생각하고 상호작용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일단의 심리적 특성으로 지각적 선호와 강도, 정보 처리 습관의 범주, 동기적 요소, 생리적 요인 등의 변인이 있습니다. 각각의 변인들을 클릭해보세요. 지각적 선호와 강도는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감각적 통로, 즉 청각, 시각, 촉각, 근육운동 지각 등이 있습니다. 청각이 발달한 학습자 또는 시각적으로 발달한 학습자 등은 수업 방법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처리 능력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다릅니다. 주의 집중 및 관심도인 동기적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성별, 건강, 환경 조건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어슈어 모형의 6단계 중 2단계인 목표 진술을 살펴볼까요? 목표 진술은 수업자가 수업에서 행할 계획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학습자가 수업에서 성취해야 할 것에 대한 진술을 말합니다. 수업 목표를 진술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교사 자신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습자가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의 내용, 절차, 방법의 준거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사가 목표에 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교육 내용, 수업 전략과 매체를 선정을 하기 위한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된 목표는
학습자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우스가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진술해야 할 이유를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목표를 진술하기 위해 목표의 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목표의 요건이 잘 진술된 ABCD 진술 기법을 알아봅시다. A는 대상으로 목표가 누구를 위해 의도하는가의 대상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차 방정식을 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B는 행동으로 학습자가 성취하는 것을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C는 조건으로 목표에 도달하는 데 사용되는 자원, 시간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트와 참고서를 가지고 같은 것입니다. D는 정도로 학습자가 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확성이죠. 예로 학생들이 5분 이내에 2차 방정식 3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만 하는가를 들 수 있죠. 이와 같이 ABCD 요건에 따라 목표를 진술하면 학습자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슈어 모형의 6단계 중 3단계인 수업 방법, 매체 및 자료 선정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우선 수업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학습자 특성과 목표 진술이 끝나면 어떤 수업 방법이 효율적인 수업으로 수행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추상적 사고를 가진 학습자에게는 역할놀이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반면 구체적 사고 양식을 가진 학습자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실 설명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업 시작 전 학생들의 관심과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학습자 특성에 따라 시연 및 정보를 제시하는 아이스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수업 방법에 따라 매체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할지, 동영상 및 오디오 자료를 사용할지 최적의 매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매체 선택에서 수업 사태, 학습자 변인, 목표의 성질에 따라 각 매체 유형의 제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자료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존의 자료를 선택하는 것은 시간, 노력, 비용 등이 절감되므로 효율적입니다. 이때 자료를 선택하고 사용할 때 이용 가능한 자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CCL을 배우고 선택하는 방법을 공부해보았죠? 그리고 기존 자료를 수정해야 합니다. 학습자 특성 및 목표 진술에 맞게 자료를 수정해야겠죠. 매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를 설계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이때 새 자료를 설계할 때도 기본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가의 목표, 학습자의 특성, 기술과 선수 지식은 어떠한지의 대상, 자료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 기술적 전문성, 기자재 등의 요소를 고려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슈어 모형의 6단계 중 4단계로 매체를 선정하고 난 이후 매체와 자료에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자료를 활용할 때 주요한 차이는 활용 절차나 원리는 변하지 않지만 누가 자료를 사용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매체의 사용이 증가하고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철학적 관점이 이동함에 따라 학생 중심 경향이 되는 매체를 적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매체와 자료의 활용을 위해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자료를 준비하고 환경 및 학습자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 경험 제공하기입니다. 만약 자료가 교사 중심이면 자료를 전문가가 다루듯 경험을 쌓아야 하며 학습자 중심이라면 학생들이 인터넷상의 주제를 탐구하고 그 내용을 토론하고 포트폴리오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동료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인 어슈어 모형의 6단계 중 5단계로 학습자 참여의 유도입니다.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실험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학습자의 바람직한 행동에 계속적인 강화 제공으로 수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러한 즉각적인 성공의 증거로
학습자에게 강력한 동기적 힘을 부여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어슈어 모형의 마지막 구성 요소는 평가와 수정입니다. 질 높은 수업을 개발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평가는 수업 전, 수업 과정 중, 수업 후에 모두 행해집니다. 수업 전에는 교사가 자신이 사용하려고 방법 및 자료 선정, 그리고 활용 면에서 평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평가는 수업의 끝이 아니고 수업 매체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어슈어 모형에서 계속적인 순환와 다음 단계인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 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과 수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우선 학습자 성취 결과에 대한 평가는 목표의 성질에 좌우됩니다. 수업 도구와 방법에 대한 평가는 수업 자료가 효과적인가? 학생 성취의 관점에서 비용 효과적이었는가? 학습 내용 제시 시간이 정말 필요한 시간보다 더 걸렸는가? 매체는 학생들이 수업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학생의 흥미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가? 의미 있는 학생 참여를 제공해 주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수업 과정의 평가는 앞서 언급했듯이 수업 시간 전, 수업 중, 수업 후 평가로 계속적인 과정이 평가이며 교사 평가, 자기 평가, 학생 평가, 동료 평가, 행정가 평가로 공정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정은 평가 결과가 모아진 자료의 검토로 수정하며 학습자의 성취가 목표에 도달했는지, 교사가 선정한 자료의 가치에 본인은 만족했는지 등을 검토하여 부족한 점을 보충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슈어 모형의 6단계 요소와 각 단계별 수행 작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체를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업 설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실전에 들어가서 수업 설계를 직접 해봄으로써 수업 설계 개념과 요소에 대한 이해를 도와 앞으로 효과적인 교육 매체를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실전은 학습 주제와 교육 내용을 선정해 보도록 할까요? 화면에 제시된 표에 내용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작성하셨죠?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단계인 학습자 분석 단계입니다. 학습자 분석은 크게 연령, 학력, 성별 등으로 구분되는 일반적 특성과 학습자가 어떠한 선수 요건을 지니고 있는지의 학습자 출발점 행동, 지각적 선호와 강도, 동기적 요소가 포함된 학습 양식으로 구분됨을 여러분은 앞서 학습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에 제시된 표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목표를 진술하는 순서입니다. ABCD 기법에 의거하여 목표를 진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각 차시별로 틀리면 2개, 1주차에 1개만 목표를 진술할 것이면 1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교수 학습 방법, 매체, 자료의 선정입니다. 어떠한 교수 학습 방법을 사용할지, 매체는 어떤 매체를 사용할지, 그리고 수업 자료는 어떤 것을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5단계인 매체와 자료의 활용을 실습해 볼까요? 교수 학습 매체는 어떻게 활용할지와 자료는 어떻게 제시하고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된 수업 매체와 자료를 가지고 학습자들을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지 고민해 볼까요? 교수 학습 과정의 3단계에 맞게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인 평가입니다. 학습자 평가, 즉 동료 평가이죠. 그리고 교수 평가, 수업 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표에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